때는 2009년 유명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고생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논문 하나가 실립니다. 바로 거대 보아뱀에 대한 내용이었죠. 제이슨 헤드 박사 연구팀은 2000년대 초반 콜롬비아의 탄광지인 세레온 지역에서 엄청난 크기의 척추뼈들을 발견했는데 분석 결과 뱀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생 보아뱀의 척추뼈와 비교해봤을 때 이 화석의 주인공은 그 크기가 엄청났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연구진은 이 거대한 고대뱀의 이름을 화석의 발견지인 세레온의 이름을 따서 티타노보아 세레온엔시스라고 명명합니다. 화석지에서 발견된 28마리의 척추뼈와 갈비뼈 화석 등을 토대로 연구진들이 추정한 티타노보아의 몸 길이는 무려 13m에 달했는데 이는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뱀인 녹색 아나콘다와는 비교조차 안됐고 티라노사우루스와 맞먹는 수치였죠. 게다가 무게 추정치는 1135kg으로 다 자란 기린과 비슷했습니다. 사실 지난 2013년 10월 LA에서 열린 고생물학회 컨퍼런스에서 티타노보아 논문 저자인 제이슨 헤드 박사는 새로운 화석 표본들을 분석한 결과와 이들의 두개골 길이가 40cm 정도인 것 등을 감안하면 당초 13m였던 티타노보아의 몸 길이는 14.3m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죠. 도대체 티타노보아는 왜 이런 거대한 몸을 지니게 됐을까요? 또 이들은 뭘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티타노보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티타노보아는 공룡시대가 끝난 후인 약 5,900만 년 전 신생대 팔레오세에 등장했는데 사실 이 당시 거대했던 동물은 티타노보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이 발견된 세레온 지층에서는 몸 길이가 6m에 달했던 악어와 닮은 해양 파충류 아케론티스쿠스를 비롯해 등껍질이 1.5m나 됐던 푸엔테미스, 이보다 더 컸던 카르보네미스 같은 대형 거북 화석도 발견됐죠. 이처럼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티타노보아 뿐만 아니라 여러 대형 파충류들이 살았다는 건 분명 이들의 거대한 몸집을 유지시켜 줄 환경 요인이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목한 그 환경 조건은 바로 온도였죠. 파충류는 변온동물이라서 주변 온도에 따라 물질 대사율이 달라지는데 따뜻한 곳에서는 에너지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하고 이에 비례해 몸집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타노보아처럼 거대한 파충류가 등장하려면 주변 온도가 높아야 하죠. 그렇다면 그 온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티타노보아를 발견했던 연구진들은 지금의 아나콘다가 평균 기온이 27도씨인 환경에서 약 7m의 몸 길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티타노보아의 경우는 30도에서 33도는 돼야 거대한 체구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럼 팔레오세 때 이 지역의 온도는 어땠을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진 중 한 명인 조나단 블루코 박사는 세레온 주변 해양 지층 코어 속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토대로 기온을 유추했는데 그 결과 당시 이 지역의 기온은 약 28도에서 31도로 티타노보아가 살기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죠. 또한 고생물학자인 자라밀로와 파비아니 박사의 연구도 앞선 연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세레온 지층에서 발견된 식물 화석에서 탄소 동위 원소의 비와 식물 잎의 모공 밀도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오늘날보다 무려 50%나 높았으며 이로 인해 육지의 평균 기온도 28도씨를 훨씬 웃돌았던 것으로 나왔죠. 즉 당시 콜롬비아 열대 우림은 지금보다 더 더웠고 티타노보아처럼 거대 파충류가 등장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태클을 거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고 기후학자 케일 스나이더맨이었죠. 그는 야 그렇게 따지면 별로 덥지도 않은 호주의 온대 지역에 살았던 고대 도마뱀 메갈라니아가 4.5m까지 자란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반박했죠. 뒤이어 그는 기온이 파충류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현재 열대지방의 도마뱀은 몸 길이가 적어도 10m는 돼야 한다며 온도 가설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대신 케일 박사는 티타노보아가 커진 이유를 포유류와의 경쟁에서 찾았죠. 보통 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쟁의 압박을 피하고자 몸집이 작아지는 선택압을, 반대로 경쟁이 덜하면 몸집이 커지는 선택압을 받는데 당시 콜롬비아 열대우림 지역엔 공룡이 멸종한 직후였기에 티타노보아를 비롯해 여러 파충류들과 경쟁할 이렇다 할 대형 육식 포유류들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티타노보아는 많은 먹잇감들을 독차지해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것이 몸집이 극단적으로 커지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렇듯 현재 티타노보아가 커진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쩌면 온도와 경쟁 요인 모두가 티타노보아의 몸집이 커지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진 원인은 둘째치더라도 1톤이 넘는 티타노보아는 어떻게 이런 육중한 몸으로 육지를 누비고 다닐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티타노보아의 주 활동 무대는 육지가 아닌 물이었기에 무게에 대한 부담은 없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티타노보아의 이빨과 연관이 깊은데요. 대부분의 뱀들은 턱에 이빨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반면 티타노보아의 이빨은 턱에 약하게 붙어 있었던 겁니다. 또 기존 보아과의 뱀들과 달리 이빨의 개수가 많고 조밀했죠. 이런 이빨은 점액질 때문에
때문에 몸통이 미끌거리는 물고기를 놓치지 않고 잡아먹기에 적합한데, 실제로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노란 입술 바다뱀이나 갈색 물뱀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티타노보아는 우리가 흔히 상상도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악어류들을 잡아먹고 살았던 게 아닌 큰 물고기들을 주식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죠. 보아과의 뱀 중 물고기를 주식으로 삼는 건 현재까지 티타노보아가 유일한데요. 아마 당시 강에 살았던 대형 페어나 피라루크 같은 골설 어류 등에게 티타노보아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밀림의 강을 지배했던 이 거대한 뱀은 어쩌다 사라지게 됐을까요? 티타노보아의 멸종 원인과 시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기온 하강을 멸종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죠. 그래프에서 보듯 팔레오세에 급격히 높아졌던 지구의 온도는 약 4,900만 년 전부터 급강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평균 30도씨 이상인 곳에 살았던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치명타를 입혔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환경 변화 앞에선 장사가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쯤에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앞으로 수백 수천만 년 후 아마존의 열대림이 지금보다 더 더워지고 아나콘다의 경쟁자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지금의 아나콘다는 티타노보아처럼 거대한 뱀으로 진화의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